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차 얘기 좀 할까요?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이끈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당분간 계속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뭐,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섹터나 종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침 현대차가 좀 뛰고 있습니다. 약간 움직이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급등 나온 이후로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기본적인 현대차가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갈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외관을 생각하면 얼마 갈지도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죠. 우선 기본적인 소양을 살펴보면 현대차의 추세 점수는 지금 80이 나와요. 실적 점수가 사실상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 점수가 베스트는 아니고 왜냐하면 적당히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나 뭐 QOQ나 이런 껑충껑충 뛰는 성장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테슬라나 이쪽하고 비교하면 또 훨씬 그런 부분 낫죠? 자, 수급 같은 경우도 화끈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최근에 매도가 나오다가 멈칫한 상태고, 다만 차트 추세 같은 경우는 아주 빳빳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한 총점이 추세 점수가 100점 만점에 한 80점 나오니까 쓸만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초보분들도 초보분도 뭐 중수분도 뭐 고수분도 초보분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점수를 가진 좋은 종목이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그 관세라든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계속 괴롭혔던 게 관세니까 그 관세에서 벗어날 때 한번 움직였고 이제는 관세는 뭐 거의 끝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뭐 로봇 모멘텀이 굉장히 가겠죠. 관세로 이제 좀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로봇 점핑 했던 것은 역시 로봇입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뛰는 것은 왜 움직일까? 이거는 뭐 가격이 싸서일까, 뭐 관세일까, 실적이 좋아져서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지금은 로봇 쪽이에요. 그 모멘텀이 좋습니다. 왜냐면 현대차가 움직이기 전에 테슬라도 움직였는데 테슬라가 그 굉장히 다른 빅테크주들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죠. 같이 반등은 나오는데 다른 빅테크보다 약해요. 좀 약한 편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전기차 실적, 뭐 인도량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형편없다 그죠? 네,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돈 버는 것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은 재미없어요. 주가가 갈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왜 7.6% 급등이 나왔느냐? 결국은 전기차에서는 답을 못 찾으니까 로봇이에요. 테슬라도 주가가 움직이면 그건 로봇이고 로봇택시고 이런 쪽이 아니면은 움직일 거리가 없죠. 지금 당장 전기차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요번에 그 보면 그 전기차 관련 실적을 놓고 보면 우리 한국은 좀 뛰었죠? 깜짝 뛰었는데 또 보조금이 다시 또 있는 유럽도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시장을 보면 형편도 없어요, 지금도. 보조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뛴 것은 역시 로봇 모멘트입니다. 결국 테슬라도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AI5가 설계가 완료됐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결국은 뭐 FSD, 그 다음에 뭐 로보택시, 옵티머스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로봇 느낌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얘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대차의 로봇 모멘텀이라면은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런 거죠. 제미나이가 들어갔다. 예, 몸체는 이제 스팟 로봇계를 보면 몸체는 이제 좋은데 머리가 그죠?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제미나이를 붙였다고 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그러니까 여기 그 명령만 예를 들어 여기 그 칠판 같은데 야, 너 오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적어두면은 이거 보고 한대요. 이해가 되니까. 머리는 구글 머리. 제미나이가 우리하고 이렇게 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 생성형 GPT 아니겠습니까? 요런 그 머리를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드웨어도 완전하고 거기다가 이제 머리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는 언어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시킬 필요 없이 너 이거 해라고 뚱 쳐주면은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개 산책도 시키고 로봇개가 개 산책을 시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침 최근 얼마 전에 그 국방부 장관께서 GOP 병력을, 우리 철책선거기 GOP 병력을 크게 감축을 한답니다. 뭐 어차피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건 맞으니까 크게 감축한대. 그러면 뭐 앞에 국경 우리 철책 안 지키나? 지켜야죠. 그리고 누가 하느냐? AI 관제 시스템. 그리고 하늘에는 드론, 땅에는 로봇 개. 그러면 인력 줄일 수 있죠. 전체 뭐 CCTV나 이런 것들 다 감시 감독을 하게 되고, 또 AI 관제 시스템이니까 시시각각 움직임을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엔 드론이 떠서, 특히 해안 같은 경우는 드론이 떠서 살피고, 그리고 철책이나 이런 곳은 로봇개가 다니면서 뭐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다. 이미 전쟁은 로봇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그 국방부에서 내년 교육용 드론 17,000대를 구입 추진한다. 요것도 나왔죠. 드론 관련주가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쟁은 지금 현대전은 드론이라든지 밑에 뭐 로봇개라든지 나중에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송,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식량 같은 거, 우리 반모 부대 어떤 부식 같은 거 다 로봇이 날라요. 무인 자동차죠. 그것도 로봇이니까. 이미 총기도 달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 여기 보면 뭐 드론이라든지 아까 로봇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늘에는 드론이 있다면은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봇개가 있어야지 당장은. 그러면 도입한다면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도입한다면 뭐 어떤 걸 도입하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드론 관련해서 차보면 있어요. 드론 AI라든지 특히 군용 AI,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이런 정찰용 어떤 로봇개, 사족 보행 로봇, 이런 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돼요. 그렇죠? 전쟁하는데 중국 거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사족 보행 로봇은 누가 될 것인가? 국내에 유력한 게 그 고스트 로보틱스. 이건 LIG 넥스원, LIG 디펜스의 자회사죠. 고스트 로보틱스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죠. 스팟. 그리고 삼성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사족 보행 로봇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전 투입이 이미 됐고 실전에서 검증된 로봇은 2개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에요. 만약 도입된다면 아마도 지금은 가장 여기가 근접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로봇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현대차의 어떤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세상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심이니까, 그게 중심이 될 거니까 현재 현대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휴먼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자동차 제조 공장에 배치하고 2030년에는 연 3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미 우리가 그 아틀라스의 성능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미 아틀라스의 탁월한 성능까지 봤는데 양산형 로봇까지도 지금은 이렇게 벌써 구축했어요. 다르죠. 양산형 로봇은 또 다르죠. 그래서 아마도 그 2030년이라고 하지만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면은 이미 상당 부분을 투입될 수 있어요. 적은 양이지만. 그래서 올해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양산의 첫 해가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는 원래 1사분기, 2026년 원래 1사분기에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마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가 공개되지 않을까. 3세대라는 거는 아까 여기 아틀라스처럼 드디어 대량 생산 체제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미 아틀라스는 나왔고,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이제는 양산형 대량 생산 모델인 3세대가 곧 공개가 된다는 거죠. 결국 로봇주들이 또 주가가 이제 고점에 작년 10배 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 반토막까지 나섰는데 이게 다시 움직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는 로봇주가 움직일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은
현대차의 모멘텀이 또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얼마쯤 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테슬라와 현대차를 좀 비교를 해보면 대충은 답이 나오지도 않을까. 뭐냐면 현대차의 이제 테슬라의 작년 매출액과 뭐 순이익 PER을 놓고 보면 작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포워드가 아니고 그러면 현대차가 한 11배 나오고 테슬라가 한 400배 나와요. 와, PR이 이게 뭔 뜻입니까? 버는 돈의 몇 배로 대접받고 있는가. 현대차는 11배로 대접받고 있는데 테슬라는 400배. 근데 이걸 포워드로 바꾸면은 현대차는 한 12배. 비슷하죠. 테슬라는 약간 200배? 그래도 차이가 뭐 한 20배 차이가 나요. 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테슬라가 한 PER 200배를 받는다면은 현대차는 지금 12배 정도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똑같이 200배를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회사는 분명히 다르니까.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또 하는 사업들이 조금 좀 다르긴 달라요. 테슬라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테슬라는 200배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얼마가 합리적일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2배의 어떤 밸류는 이거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동차, 전기차보다도 훨씬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게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PR 한 15배에서 20배는 줘도 된다. 지금 AI 관련 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우리 소부장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MLCC도 그렇고 보면은 최소 20배, 30배를 받아요. 20배, 30배를 받는다고. 30배까지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15배에서 20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으로 돌리면 얼마 나오느냐? 약 66만 원에서 한 88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모멘텀이 얼마나 더 빠르고 더 세게 오냐에 따라서 뭐 66만 원이든 88만 원이든 아니면 그 세상이 더 빨리 오면 뭐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가격 범위는 요 정도 한 66만 원에서 88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가면 이거 연도 생각에 두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로봇 모멘텀이 얼마나 센가 여러 가지 감안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현대차는 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떤 모멘텀이고 그러면 밸류를 누가 맞춰봐야 되고 그리고 얼마쯤 갈 수 있는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뭐 각자 자기의 계산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